네, 이번 주는 FOMC도 그렇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사까지 대내외적으로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미리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증권사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직접 취재해온 매경비즈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의 기미도 보이고 변동성도 네, 있고 맞습니다. 하니 다음 주 시장을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증권사 센터장분들 직접 취재해보니까 지금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지금 5거래일 만에 하락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장중에 2,45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갈아치우나 했었는데 이내 고꾸라졌고 코스닥 역시 900선을 돌파했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상승세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 새벽에 끝난 FOMC 결과랑 또 11월 미국 대선이 주요했던 영향을 펼치면서 잠시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제 각기 다른 전망치를 보여주셨는데 먼저 김양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나 일본의 어떤 총리 교체라든지 이런 이 변수 등에 대해서 좀 많이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이제 10월은 4분기 시작되면서 3분기에 대한 경제 성적표 그리고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면서 현재 시장 수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시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외적으로 정치 리스크도 꼽아주셨는데 그 외 센터장 분들은 또 어떤 전망인가요? 네, 이어서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 이 국내가 세계랑 비교하면 아직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대기 자금이나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은 있겠지만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정용택 IBK 투자증권 센터장은 이 증시 강세의 제일 큰 요인이었던 유동성이 아직은 살아있고 이 저금리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한 만큼 이달 중순의 반등은 이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계속 이어지겠다고 이 상승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IT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이 수혜를 입으면서 증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연말 들어서 백신 개발까지 추가가 된다면 추가 반등의 속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이 외에도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유동성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한국판 뉴딜 또 이 한국 증시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기로 또 하해 제재 같이 반도체 스마트폰 부분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양호한 증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총 이제 4분의 센터장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있고 여기에 이제 건강한 조정과 양호한 조정이 나와서 마무리가 된다면 또 우리가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 센터장들은 지금 시장을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 주에 FOMC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FOMC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제 전일 새벽에 끝났는데요. FOMC가 사실은 지난 잭슨홀 회의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첫 회의였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회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상당했을 텐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했던 만큼 혁신적인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든지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에 따라 증시가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이요, 이 비둘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은 다시
한번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게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FOMC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만 시장이 기대했었던 뭐 많은 양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통화 정책은 좀 일반적 기조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이제 뭐 상승 동력이라든지 주도주가 좀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갖추는 게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네. 이번 주가 끝나면 또 장기적으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10월 장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약세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2018년 랠리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세의 방향은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시장의 기대를 받는 반도체, 배터리 또 여기에 바이오 등 주도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이제 지수 견인을 했었던 만큼 이번 주에 사실은 2,000조를 넘어갔습니다. 양대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연일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2,000조를 이제 넘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3월부터 계속된 이 유동성, 이 개미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당분간은 이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좀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스피에서요 바이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이 좀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외국인의 경우 이달 들어서 반도체 대장주였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각각 1조 원 넘게 또 4,480억 원 정도 순매수 경향을 보였습니다.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이어서 증권이라든지 유통,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 전환, 순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내에 코로나19의 백신까지 상용화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증시 하단이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 들어서 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분사 소식이 또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많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과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잖아요. 증권가를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LG화학이 사실은 이번 올해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뛰면서 사실상 시가총액 2위까지 넘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뭐 증권가에서는 좀 설레는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 이틀 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증시 주가의 원동력이 됐었던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할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전에 LG화학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전지사업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12월 1일부로 분할 출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이틀째 주가가 11% 넘게 빠지고 여기에 이 개인 투자자 비율이 LG화학은 이제 50% 가까이 반 이상이 되면서 이 원성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LG 전지 지분을 직접 나눠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이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칭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이 물적 분할 이후에 IPO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이 LG화학의 분사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요 여의도 반응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분사 이후에도 기업 가치의 본연의 가치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 보통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업계 1위인 중국의 CATL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글로벌 FID를 성공적으로 유치도 할 수 있고 또 IPO를 진행할 경우에는 피어 그룹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높은 가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주가가 약세,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에 따라서 분할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 약세가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본질적으로 100% 자회사일 경우에 본연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앞으로 호황인 2차 전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저희가 얘기를 또 짚어봤습니다. 전일 물적 분할을 공식화하면서 급하게 LG화학이 또 긴급 컨퍼런스 콜을 열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주주 달리기에 나서면서 나중에 신설 회사가 IPO를 하더라도 모 회사 즉 LG화학의 지분율을 최소 70% 지키겠다라고 밝혔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이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LG화학 측에 또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모두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매경비주증권부의 김교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